영혼이란 스스로 자신의 존재와 삶을 프로그래밍하는 신성한 의식 컴퓨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컴퓨터는 너무나 뛰어난 창조력을 갖고 있어서 매번 다양한 퍼스널리티로 나타나 독특한 의식과 노래를 꽃피우며 자신도 상상하지 못했을 놀라운 현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피와 살과 뼈로 이루어진 육체라는 감옥 속에 갇힌 존재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청춘, 아름다움, 지성, 업적 따위와 자신을 동일시한다면 그런 것들은 세월의 흐름과 함께 쓰러지게 마련이니 당신은 불안함을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처럼 비육체적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숱한 삶을 살아왔으며 내면의 그 기억들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런 기억을 표면으로 떠올리지 못하지만 말이에요. 오늘은 영적 존재인 세스가 제인 로봇의 육체를 빌려 전하는 541, 546, 547번째 대화를 통해 윤회와 사후 세계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제인 로봇츠 지음, 매공김 옮김, 터닝 페이지 발행. 죽음 이후의 세 가지 선택. 죽은 후에는 수없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데 자신의 발전 정도에 따라 체험 가능 여부가 많거나 적어집니다. 예외적이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다른 길로 들어설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사후의 가능성에는 세 가지 주요한 경로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경로는 환생입니다. 두 번째는 전생에 초점을 맞추어 새로운 체험의 재료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윤회의 삶과는 별개인 전혀 다른 가능성의 세계로 들어가는 경로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시간의 연속성에 대해 갖고 있는 모든 고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어떤 퍼스널리티들은 겉보기의 논리적인 구조를 가진 듯한 과거, 현재, 미래에 구속된 삶을 선호하여 늘 윤회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비상하다 할 만큼 직관적인 방식으로 사건을 경험하기를 즐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이들은 다음번에는 다른 가능성의 세계를 주요한 활동 영역으로 선택하기도 하죠. 육체 시스템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아예 그곳을 떠나는 이도 있습니다. 이는 일단 선택한 윤회 주기가 마무리되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경로는 육체 시스템 내에서 윤회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개발한 사람만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윤회 주기를 끝낸 퍼스널리티라도 자신의 선택에 따라 스승으로서 다시 윤회 주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이들은 자신의 고차원적인 정체성을 항상 인식합니다. 앞에 소개한 세 가지 경로 가운데 하나를 미처 선택하지 못한 중간 단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단계는 일종의 휴식처로서 죽은 이들의 메시지는 대부분 이 영역에서 옵니다. 또한 이 영역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수면 중에 방문하는 곳이기도 하죠. 선택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일정 기간 자기 점검을 통해 자신의 모든 개인사를 통찰합니다. 이때 자기 실체의 본질을 이해하고 현재의 퍼스널리티보다 진부한 본체의 다른 부분들로부터 조언을 얻습니다. 이를테면 자신의 다른 윤회적 자아들을 의식하고 전생부터 알아온 다른 퍼스널리티들과의 감정적 연결이 바로 전전생에서 맺은 인간관계를 대신하기도 합니다. 또 이 영역은 여러분의 시스템에서 나온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이기도 하죠. 혼란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온갖 설명이 주어집니다. 그곳의 존재들은 자신이 죽어서 사후 세계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이들에게 실상을 설명하고 그들의 에너지와 정신을 새롭게 바꾸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입니다. 바로 이 영역에서 모종의 정신적 장애에 부딪힌 퍼스널리티들은 육체의 환경으로 되돌아가는 꿈을 꾸게 됩니다. 말하자면 이곳은 세계들 간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영역입니다. 그곳에 머무르는 기간보다는 개인적인 상태와 발전 정도가 더 중요합니다.
그곳에 머무르는 것은 잠정적이지만 나름대로 중요한 단계죠. 여러분은 꿈속에서 그곳에 가 있게 됩니다. 546번째 대화, 천국, 지옥, 자살, 성. 선택의 시기는 전환기에 처한 개인의 상태와 환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이는 참다운 상황을 깨닫는데 좀 더 시간이 걸리죠. 또 어떤 퍼스널리티는 장애가 되는 수많은 관념과 상징을 버려야만 합니다. 선택은 즉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오랫동안 유보한 채 훈련 과정이 계속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개개인이 품고 있는 잘못된 고정관념입니다. 어떤 상태에서는 천국이나 지옥에 대한 믿음이 그와 같은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죠. 어떤 이들은 일, 발전, 도전에 대한 관념을 거부한 채 기존의 천국과 같은 상태만이 유일한 가능성이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분간 그런 환경 속에 살 수도 있겠죠. 존재 자체가 발전을 필요로 하며 천국은 유익하고 진절머리가 날 만큼 지겹다는 사실을 체험을 통해 배울 때까지 말입니다. 그들은 그 후에야 선택할 준비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이들은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그러면 그 믿음의 힘으로 인해 실제로 얼마 동안 그런 상태를 경험합니다. 어떤 경우든 스승은 있게 마련이며 그는 여러분의 잘못된 믿음을 뜯어고치기 위해 애씁니다. 지옥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좀 더 빨리 제정신을 차립니다. 그들의 두려움 자체가 내면에서 해답을 이끌어내는 것이죠. 다시 말해 그들의 절실한 필요성은 삶에 대한 내면의 문이 좀 더 빨리 열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천국의 상태보다는 지옥의 상태가 더 빨리 끝나죠. 하지만 어떤 상태이든 선택이 유보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점은 어떤 경우든 개개인은 스스로 체험을 창조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점을 누누이 강조하는 까닭은 이 원리야말로 모든 의식과 존재의 근본적인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후의 특별한 장소나 상황, 상태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살자라도 특정한 징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의 상태가 특별히 더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 역시 정상적으로 대우받게 되어 있죠. 물론 현생에서 다투지 못한 문제를 다른 생애에서 다시 직면하겠지만 이는 자살자에게만 국한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자살이란 본인 스스로 선택한 특정한 조건에서의 삶을 거부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일 수 있죠. 이런 경우에 당연히 그는 다른 방식으로라도 공부를 해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많은 사람이 육체적으로 살아있으면서 자살만큼이나 효과적으로 체험을 거부하는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자살과 관련된 조건, 즉 당사자의 내면 사실과 깨달음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까닭은 수많은 종교와 철학에서 자살에는 징벌이 뒤따른다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살자가 그 행위를 통해 자신의 의식을 영원히 소멸시킬 수 있다고 믿었다면 죄책감이 관념의 오류를 심화시키면서 진보를 방해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스승들이 자살자에게 참다운 상황을 설명해 주는데 이를 위해 다양한 유법이 동원됩니다. 가령 퍼스널리티는 자살하기로 결심하기 전의 상황으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는 자신의 결정을 뒤바꿀 기회를 얻는 거죠. 또한 기억상실 효과를 유도함으로써 자살 자체를 잊게 만듭니다. 나중에 당사자가 자신의 자살 행위를 직시하고 이해할 수 있을 때에만 그 사실을 알려주죠. 하지만 자살이 다른 여러 가지 조건과 마찬가지로 선택을 내리는데 지장을 준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 조건 중에는 지구상의 관심사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자세도 포함되어 있죠. 이런 퍼스널리티들은 대개 육체적 삶에 자신의 감각 능력과 에너지를 몽땅 쏟아부으려고 합니다. 이들은 좀처럼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도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잘 알지만 심령적인 분리 과정 자체를 거부하는 셈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것을 지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퍼스널리티는 지구상의 일에 편집증적으로 집착하여 자신의 집이나 주변 환경을 방황하게 되며 자연히 선택의 시기도 미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전환기회 과정은 육체적 삶의 과정만큼이나 지극히 가변적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장애물은 사후뿐만 아니라 현재 육체적 삶에서의 진보마저 가로막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죠. 성적 특징에 대한 지나친 동일시 역시 장애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신을 남성이나 여성과 지나치게 동일시하는 퍼스널리티는 윤회주기 내에서의 성적 전환을 거부하게 마련입니다. 이러한 편향적인 성적 동일시는 육체적 삶에서의 진보까지 방해합니다. 541번째 대화, 윤회의 방식과 경험. 윤회를 할 때는 단순히 다른 육체적 존재를 체험하겠다는 결정 이상의 조건에 따르며 이미 언급한 중간 단계에서 많은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윤회를 영원히 연속적인 삶을 통해 자신을 완전하게 만들어가는 일직선상의 진보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지나치게 단순화된 개념입니다. 사실 현실적으로는 개인에 따라 끝없이 다양한 결과로 나타나죠. 윤회 과정은 수많은 방식으로 전개되는데 개개인은 휴식기에 그중 어떤 윤회 방식을 이용할지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이들은 주어진 삶 속에서 한 가지 주요한 테마를 토대로 하여 일정한 특징을 분리시키고 그것에 대해서만 작업해 나가는 길을 선택하죠. 육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런 퍼스널리티들은 정상적으로 고루 발달되지 못하고 한쪽 면에만 치중하는 외골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삶에서는 지성이 매우 높아 마음의 힘이 최대한 발휘됩니다. 이 기간의 퍼스널리티는 전체적으로 그런 능력을 철저히 연구하며 지성의 장단점을 신중하게 저울질하죠. 하지만 똑같은 퍼스널리티라도 다른 인생에서는 감정적인 발전에 치중하여 지적인 능력은 의도적으로 소홀히 다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육체적인 차원에서 언제나 균형 있게 발달된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앞서와 같은 방식으로 특정한 창조적 능력에 치중할 수도 있죠. 이런 삶을 일반적인 진보의 개념으로 바라보려 한다면 많은 의문이 해결되지 않은 채 남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삶에서도 발전은 이루어지지만 이는 당사자가 선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휴식과 선택의 시기에는 온갖 종류의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어떤 퍼스널리티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상담을 받지 않고 윤회합니다. 이 경우 필요한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단기적으로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실수를 통해 커다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윤회의 시간표 같은 것은 없지만 환생하기 위해 300년 이상 기다리는 경우는 아주 드물죠. 그렇게 되면 적응하기가 무척 힘들고 지상과의 감정적 연결고리도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삶에서 이룰 관계들 역시 정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는 관련된 모든 사람 사이의 텔레파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합니다. 이는 또한 수많은 자기투영이 이루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물론 지구의 역사적 시기에 대해 이렇다 할 감정 없이 홀로 환생하는 이가 있는데 어떤 이는 특정한 시기에 동시대인과 함께 환생하고 싶어하죠. 그 결과 전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이가 동참하는 윤회 주기의 집단적 패턴도 존재합니다. 이 밖에 가족들이 환생하며 여러 가지 관계를 형성하는 개인적인 윤회 주기가 있습니다. 윤회적 삶은 개인마다 깊이가 다르죠. 어떤 이들은 최후까지 가보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이들 퍼스널리티는 육체적 삶에 치중하기 때문에 육체 세상에 대한 지식이 매우 광범위하죠. 이들은 모든 인종을 경험하지만 대다수 사람들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역사적 시기에 강한 관심을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이들은 짧지만 매우 치열한 삶을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다양한 삶을 경험합니다.
그들은 수많은 역사적 시기에 환생함으로써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일조하죠. 여러분은 윤회주기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여행자였습니다. 물론 육체세계로 돌아오는 이들이 모두 동일한 배경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며 지구에서의 삶은 일종의 훈련 기간입니다. 진보에 관한 모든 고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이를테면 선에 대한 개념은 여러분을 가장 혼돈스럽게 만들 수 있죠. 여러분은 지금 최대한 완벽하게 존재하는 법을 배우고 있으며 어떤 면에서는 자기 자신을 창조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셈입니다. 윤회주기를 통해 육체적 삶에서의 주된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인간적인 자질과 특징을 개발하며 새로운 활동 차원의 문호를 여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선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여러분이 진보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이 현재 지닌 선과 진보의 개념은 상당히 왜곡되어 있다는 뜻이죠. 가능성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은 윤회주기에 들어가는 것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일단 그 영역에 들어서면 전혀 다른 종류의 현실에 의식이 집중되면서 이제껏 거의 자각하지 못했던 다차원적 퍼스널리티의 능력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세계에서의 심리체험은 현재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과 큰 차이가 있지만 여러분의 심령 속에 힌트가 들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시간 구조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여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체험을 분류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지적 능력과 직관 능력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원활하게 발휘됩니다. 예전의 윤회적 삶을 결정했던 자아가 가능성의 세계를 선택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일단 가능성의 시스템에 들어서는 퍼스널리티는 윤회주기에 있는 퍼스널리티와는 상당히 다른 구조를 갖습니다. 현재 여러분에게 익숙한 퍼스널리티 구조는 가능한 수많은 의식 형태 가운데 한 가지에 불과하죠. 그러므로 가능성의 세계는 윤회의 세계만큼이나 복잡하기 그지없습니다. 547번째 대화, 환생주기, 다차원성, 창조. 환생주기가 마무리되면 선택의 과정은 좀 더 복잡해집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현재 여러분은 자신의 참된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진정한 정체성 대신 에고와 자신을 동일시해 사후의 삶과 관련해서도 에고의 미래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윤회주기가 끝날 무렵에는 근본적인 주체, 즉 존재의 핵심은 윤회적 퍼스널리티들을 모두 합친 것 이상의 그 무엇임을 철저히 이해하게 됩니다. 퍼스널리티는 자아의 영역에 불과하며 그들 간의 경쟁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구분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이 다양한 배역을 연기하고 다양한 능력을 개발하며 새로운 방식으로 창조하는 법을 터득하면서 그렇게 구분되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윤회적 자아들은 계속 자신의 발전을 도모하지만 동시에 주요한 정체성이 따로 있음을 이해합니다. 그러므로 주기가 끝나갈 무렵에는 자신의 전생에 대해 완벽한 지식을 갖게 되고 그 정보나 체험, 능력 등을 자유자재로 이용할 수 있죠. 바로 자신의 다차원적 현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종종 쓰는 다차원적이라는 말은 직설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현실은 윤회적 삶뿐만 아니라 가능한 삶을 통해서도 실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택의 시기가 다가오면 윤회를 끝낸 이들은 아직 그렇지 못한 이들에 비해 매우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받습니다. 스승으로서의 성향이나 능력이 있다면 계속 가르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죠. 하지만 다차원적인 가르침은 현재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것이며 혹독한 훈련을 요구합니다. 스승은 본체의 다양한 부분을 동시에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테면 특정한 본체가 아틀란티스의 시대, 기원전 3세기, 기원 후 3세기, 기원 후 14세기 등에 환생했다면 스승은 그 다양한 퍼스널리티들과 동시에 접촉하며 각 퍼스널리티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교신해야 합니다. 그러한 교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 시대의 근본적인 가정과 당대의 철학적이며 과학적인 사조를 꿰뚫고 있어야 하죠. 윤회를 끝낸 무리 중에는 자신의 본성에 따라 창조자로서의 경력을 쌓아가는 기나긴 여정을 시작하는 이들이 있죠.
차원은 전혀 다르지만 이 일은 육체 세계의 창조적 분야에서 일하는 천재들의 활동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창조자들은 물감, 단어, 음표 대신 실제적인 차원들을 갖고 실험하면서 가능한 한 많은 유형의 지식을 나누어 줍니다. 그들은 마치 화가가 물감을 사용하듯 시간을 사용하죠. 이른바 공간이라는 것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조합됩니다. 그들은 시간을 이용하여 예술작품을 창조하죠. 거기에는 시간과 공간이 뒤섞일 수 있습니다. 그들 중 초보자는 각 시대의 아름다움, 자연적인 아름다움, 그리고 건물 등을 학습 수단으로 재창조합니다. 그들이 주로 하는 일은 가능한 한 많은 현실 차원의 인상을 남기는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이 밖에 윤회를 끝낸 무리 중에는 치료자가 되는 길을 선택한 이들도 있는데 여기에는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심오하고 폭넓은 치유 작업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치료자는 체험의 모든 단계를 처리하면서 그와 관련된 각 퍼스널리티를 직접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작업에는 윤회적 패턴과 다양화의 조작 과정이 필요합니다. 치료자는 갖가지 어려움을 가진 윤회적 자아를 상대로 작업을 시작합니다. 이 밖에 윤회를 끝낸 이들은 각자 자신의 성향에 맞는 특정한 발전 경로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이번 장에서는 의식의 지속적인 존재나 발전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나는 단지 무수한 진보의 가능성이 존재하며 퍼스널리티는 완벽한 자유를 누린다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의식은 자연스러운 단계에 따라 이러한 발전을 이룹니다. 그 무엇도 억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발전의 가능성은 현재 여러분의 퍼스널리티 속에 이미 갖추어져 있죠. 마치 어른의 가능성이 아이에게 잠재되어 있듯이 말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천국이나 영원한 휴식과 관련한 단순한 이야기에 익숙하다면 사후 현실에 대한 설명이 골치 아프게 들릴 수 있을 테죠. 불행히도 말로는 모든 사실을 제대로 표현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개개인은 스스로 직관을 발휘하여 내면의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타고났습니다. 삶은 천국의 이야기처럼 단순한 결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현실을 이해하고 지속적으로 능력을 발전시키며 존재하는 모든 것의 일부분인 자기 존재의 본질을 더 깊이 느낄 자유를 갖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죽음 한가운데 살아있다. 임종 순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묻기는 쉬워도 대답하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임종 순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과 관련하여 사람들은 이런 의문들을 떠올립니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 무엇을 느낄까? 여전히 나일까? 살아있을 때 느꼈던 감정이 지속될까? 천국 또는 지옥이 있을까? 신이나 악마, 부처, 원수 혹은 연인이 나를 마중 나올까? 사랑했던 사람들을 기억할 수 있을까? 임종 순간이라는 특정한 시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비육체적 존재인 세스가 제인 로버츠를 통해 전하는 535, 536, 537번째 대화를 통해 죽음과 불멸, 사후 체험 등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35번째) 대화 죽음, 불멸, 의식. 삶은 일종의 생성 상태이며 죽음은 생성 과정의 일부입니다. 여러분은 몸속 원자와 분자들이 죽거나 다시 태어나는 동안 죽었거나 죽어가는 세포들 한가운데에서 자신을 인지하는 의식의 지각력을 번뜩이며 생생하게 살아있습니다. 여러분은 순간순간 쓰러지고 대체되는 무수한 죽음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그런 사실을 거의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적으로 말해 여러분은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죽음 속에서 살아있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몸속에서 수많은 죽음과 탄생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만약 세포가 죽지 않거나 재생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육체는 유지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여러분의 의식은 켜졌다, 꺼졌다 하면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육체적 이미지를 비추고 있는 셈이죠. 항상 빛을 발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의식은 반딧불이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명멸을 거듭하면서도 결코 완전히 소멸되지 않으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빛이 일정하지는 않죠. 여러분은 자신의 무수한 작은 죽음 가운데 살아있으며 이를 인식하지 못하지만 여러분의 반짝이는 삶 한가운데에서도 종종 죽어있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죽어있다는 표현은 그 초점이 물리적 현실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음을 뜻합니다. 여러분의 의식은 물리적으로 살아있지만 육체에 치중하지 않는 까닭은 그만큼 육체적으로 살아있고 이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언뜻 혼란스럽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의식의 맥박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의식은 한순간에는 살아있으면서 육체의 현실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어딘가 다른 현실에 초점을 맞추죠. 여러분의 사고방식대로라면 그 순간 의식은 죽어있는 게 됩니다. 그러다 다음 순간 다시 살아나 육체의 현실로 주의를 돌리지만 여러분은 순간적으로 죽어있음이 끼어드는 것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의식의 지속성은 매번 새로운 의식의 맥동을 토대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원자와 분자는 죽어있는 비활동성과 살아있는 활동성 사이를 오가지만 여러분은 그것이 언제 존재하지 않는지 감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몸이나 물질 우주 전체는 원자와 분자로 이루어져 있기에 사실 그 모든 것이 앞서와 같은 방식으로 존재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호흡을 하듯이 일정한 리듬에 따라 켜졌다, 꺼졌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현실과는 사후 체험에도 관여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때도 자신이 믿는 바에 따라 체험을 해석하기 때문이죠. 마치 지금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에 대한 여러분 개인의 관점으로 일상생활을 해석하듯이 말입니다. 이렇듯 수많은 변수에 따라 여러분의 의식은 조금 빠르거나 조금 늦게 몸을 떠납니다. 노인성 치매를 앓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퍼스널리티의 조직적인 부분이 몸을 떠나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죽음에 대한 공포가 심리적 공황 상태를 불러일으켜 자기 보존과 방어 기제를 이용해 스스로 의식을 일종의 혼수 상태로 빠뜨리죠.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옥의 불길에 대한 믿음은 지옥에 대한 환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천국에 대한 믿음 역시 달콤한 환각을 빚어냅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자신의 관념과 기대에 따라 현실을 만듭니다. 어떠한 현실에 있든 변함없는 의식의 본질입니다. 단언하건대 앞서와 같은 환각은 일시적 현상일 뿐입니다. 의식은 반드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야 합니다. 전형적인 천국의 권태로움과 정체는 치열한 의식을 오랫동안 만족시킬 수 없죠. 또한 그곳에는 의식 상태와 환경에 대해 설명해 줄 스승이 존재합니다. 그 누구도 환각의 미로 속에 홀로 남겨지지 않습니다. 사후에도 여러분은 육체적으로 보이는 또 다른 몸, 즉 이미지를 걸치게 되어 있습니다. 단 그것과 육체의 차이가 분명하기 때문에 육체의 세계에서 그 몸을 실험해보면 대번의 육체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사후의 삶을 믿었던 사람들은 훨씬 쉽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합니다. 그런 믿음이 없었던 사람도 특정한 훈련법을 실행해 믿음을 얻습니다. 꾸준하고 결연하게 그리고 간절히 원하여 실천한다면 현실의 다른 층으로 인식력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설명했듯이 현재 여러분의 의식은 아주 짧은 육체적 비존재의 간격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다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보다 긴 간격은 어느 정도 의식의 혼란을 초래하지만 흔한 현상은 아니죠. 육체가 잠을 잘 때도 의식은 상당 기간을 육체를 떠납니다. 그러나 그때 의식은 육체적인 각성 상태가 아니기에 그런 간격을 의식하지 못하고
관심을 두지 않죠. 만일 의식이 육체적인 각성 상태에서 똑같은 시간만큼 육체를 떠나 있다면 여러분은 그런 차원과 체험의 간격을 논리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명 자신을 죽었다고 간주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은 자면서 임종 상태와 똑같이 유체 이탈을 체험하는 셈입니다. 그 시기에는 자신이 떠나온 삶의 구조를 점검하여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어떻게 경험을 빗어냈으며 나아가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배웁니다. 이런 점검이 끝나기 전까지는 자기 정체성의 커다란 부분을 의식하지 못하죠. 그러다 지상에서의 삶의 중요성과 의미를 깨달으면 다른 존재 상태를 의식할 준비를 갖춘 셈이 됩니다. 그 단계에 이르면 의식이 확정되면서 다른 삶의 체험을 포용하는 동시에 스스로 다음 육체적 삶을 계획하기 시작합니다. 원한다면 다른 현실 차원으로 들어갔다가 필요할 때 육체적 삶으로 돌아갈 수도 있죠. 536번째 대화 사후체험 환각 저승의 강. 여러분의 의식은 육체적 죽음 이전에도 육체를 완전히 떠날 수 있습니다. 의식은 그때그때의 상태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육체를 떠납니다. 경우에 따라 육체는 의식의 지휘 없이 어느 정도는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요한 의식이 일정 기간 자리를 비워도 원자, 세포, 기관의 단순 의식들이 지속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사후에는 평소의 믿음과 발전에 따라 의식의 혼란을 겪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발전이란 꼭 지적인 발전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지성은 반드시 감정이나 직감과 균형을 이루어야 하죠. 하지만 어느 한쪽에 지나치게 무게가 실린다면 자유로워진 의식이 사후 세계를 제대로 이해해야 할 특정한 현실을 직시하기보다는 갖가지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 지각하는 사실을 부인하거나 심지어 의식이 육체와 별개로 존재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펼 수도 있죠. 그러다 죽음이 모든 것의 종말임을 너무나 확신한 나머지 일시적이나마 스스로 망각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수많은 퍼스널리티들은 육체를 떠난 즉시 새로운 환경을 깨닫고 놀라게 됩니다. 이를테면 장례식장에 조문객으로 참석해 호기심과 경이로움이 충만한 시각으로 시신의 얼굴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이 시점에서 개개인의 배경, 지식, 습관에 따라 태도와 행동에 수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동시에 주변 환경도 대개는 변화하기 마련이죠. 이때 생생한 환각 현상은 육체적 삶처럼 실감나는 체험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생각과 감정은 육체의 현실뿐만 아니라 사후 체험까지 만들어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체험이 비실제적인 것은 아닙니다. 마치 육체적인 삶이 실제하지 않는 것이 아니든 말이죠. 특정한 이미지들이 그런 과도기를 상징하는 데 사용했고 그중 많은 것이 이해의 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귀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스틱스강,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저승의 강을 건너는 이미지를 그중 하나로 꼽을 수 있죠. 죽음을 앞둔 사람은 다소 일관된 방식으로 특정한 과정이 일어나리라 기대합니다. 사전에 저승세계의 지도가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라 임종할 때 의식은 저승의 강에 대한 환각을 생생하게 체험합니다. 이미 죽은 친구와 친구 역시 거기에 참여하는데 그들 입장에서는 심오한 의미를 지닌 의식이죠. 저승의 강은 실제 강처럼 실체하며 적절한 지식이 없는 여행자가 함부로 혼자 건널 수 없을 만큼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행자가 강물을 건너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 언제나 안내자가 강변에 나와 있습니다. 환각이란 표현을 썼으나 그 강이 비실제적인 환상이란 뜻은 아닙니다. 상징 자체도 일종의 실제물이죠. 안내도에 나와 있는 길의 일부분으로서 말입니다. 이 모든 환각 활동은 죽음 직후 일시적으로 발생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전에 받은 훈련과 발전 수준에 따라 사후 환경을 제대로 의식합니다. 이들은 다른 단계로 나아가고자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간 휴식을 취한 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된 이들은
자신의 윤회적 자아를 깨닫고 다른 생애에서 알았던 퍼스널리티들을 금방 알아볼 수 있죠. 또 자신의 선택에 따라 스스로 의식하는 상태에서 환각을 경험하거나 과거 생의 한 부분을 다시 살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 자기 점검을 통해 자신의 모든 업적, 능력, 약점 등을 돌아보고 육체적 삶으로 돌아갈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육체적 존재 자체도 어찌 보면 집단적 환각의 결과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이 생각하는 현실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있습니다. 사후에는 현실 체험이 지상에서보다 훨씬 조직적이며 복잡하게 뒤얽힙니다. 개인적인 환각에 빠진 채 현재 체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강렬한 상징적 만남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환각은 퍼스널리티가 극심한 변화에 처해 있거나 서로 반대되는 사상을 통합해야 할 때, 혹은 하나의 사상을 버리고 다른 사상을 취해야 할 때 당사자의 꿈속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죽음 전에 일어나든 죽음 이후에 일어나든 지극히 강렬한 감정과 깊은 의미를 수반한 심리적이며 심령적인 사건입니다. 꿈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지만 문명의 진로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개인은 사후에 자신의 삶을 반드시 화해해야 할 어떤 짐승으로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사후 자기 점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이들은 삶의 상징화를 채택할 수 있는데 삶을 하나의 상징적 이미지로 형상화하고 처리하는 자기 점검 과정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그런 사파적 이미지들이 연속해서 필요하기도 합니다. 537번째 대화, 심령치료 4차원 시공간. 우선 이미 말했던 대로 사후 현실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어서 사람마다 체험하는 바가 다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차원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아직 육체의 현실에 지나치게 초점을 두고 있는 이들이나 회복과 휴식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위한 초기 단계가 존재하는 거죠. 이런 차원에는 병원이나 휴양소가 있습니다. 그곳에 들르는 환자들은 대개 자신이 정상이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이들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들은 지상에 있는 동안 스스로 질병에 대한 강력한 관념으로 그런 심리적 병원을 만들며 지상에서 자신의 육체에게 했던 것처럼 사후의 새로운 몸에도 병든 상태를 투영합니다. 그런 이들은 다양한 형태의 심령치료를 받으면서 모든 몸의 상태는 자신의 믿음에서 비롯된다는 설명을 듣습니다. 그런 단계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병원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지만 대개는 나름대로 필요한 계획을 수행하는 안내자들에 의해 운영됩니다. 이를 집단적 환각이라고 부를 수도 있죠. 다만 분명한 점은 그런 현실을 접하는 이들에게 병원과 사건은 분명 실제한다는 것입니다. 그 차원에는 훈련센터도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개개인의 이해력과 인지 능력에 맞게 현실에 대해 설명해 줍니다. 처음에는 마치 아기에게 젖을 먹이듯 당사자에게 친숙한 우화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훈련센터에는 육체의 환경에 돌아가기로 결정한 사람들을 가르치는 반도 있습니다. 바꾸어 말해 그곳에서는 감정과 생각을 육체적 현실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며 3차원적 시스템에서와 달리 아이디어의 발상과 물질화 사이에 시간의 지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의 차원에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지만 이는 다소 단순화된 표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단계를 거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전생에 이룬 발전과 진보 덕분에 보다 야심찬 프로그램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어떤 이들은 사후에 자신이 죽어 있다는 사실을 거부하고 지상에서 알았던 사람들에게 감정적 에너지를 계속 집중시킵니다. 가령 살아있을 때 특정한 프로젝트에 매달렸다면 그것을 완성하고 싶어 합니다. 물론 안내자가 참된 상황을 깨우쳐 주려고 하겠지만 안내자의 말에 콧방귀도 끼지 않을 만큼 집착에 빠집니다. 육체의 현실에 대한 감정 집중은 발전을 가로막습니다. 의식이 육체를 떠나 일정 시간 안에 돌아오지 않으면 심신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의식은 사후 체험을 완전히 잘못 해석하고 시신 속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할 수 있죠. 특히 평소의 퍼스널리티가 자신을 육체적 형상으로만 생각했을 경우에는 이런 일이 빚어집니다. 흔한 일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의식은 육체의 메커니즘을 재활성하려다가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심지어 장례식이 끝난 지 한참 후에도 자신의 시신을 앞에 두고 계속해서 슬피 우는 이도 있습니다. 육체가 회복될 수 없는 상태여도 자기 자신은 완전히 정상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말입니다. 반면에 육체를 지나치게 동일시하지 않았던 이들은 훨씬 쉽게 육체를 떠납니다. 그리고 평소 자신의 몸을 미워했던 사람은 이상한 일이지만 사후에 오히려 자신의 육체에 이끌리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사후 환경이 모든 행성에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차원은 공간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라고 묻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그런 질문은 현실의 본질을 잘못 해석한 결과입니다. 어떤 장소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특정한 위치도 있을 수 없죠. 육체 세계에서는 앞서의 환경을 감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감각 메커니즘이 그런 영역의 주파수를 맞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지극히 특수하고 제한된 영역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대로 사후에도 다른 현실들이 여러분의 현실과 공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육체를 벗어버리고 다른 영역에 주파수를 맞추면서 다른 종류의 현실에 반응합니다. 그런 다른 관점에서도 육체의 현실을 어느 정도는 감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원을 나누는 에너지 영역이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의 공간관념은 사실적으로 설명하기 매우 힘들 정도로 왜곡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의 감각 메커니즘은 사물은 고체이며 공간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육체 감각이 말해주는 물질의 본질은 전적으로 틀린 것이며 공간에 대한 정보 역시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3차원 개념에서는 잘 들어맞겠지만 근본적인 현실의 관점에서 그렇다는 뜻이죠. 살아있는 상태에서 유체 이탈을 하면 사후에 마주치는 여러 가지 공간적인 문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는 시공간의 진정한 본질이 좀 더 명백하게 드러나죠. 사후에는 공간을 통과하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으며 공간은 거리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환상일 뿐입니다. 있다면 정신적이거나 심령적인 장애물이겠죠. 예를 들면 체험의 강도가 여러분의 현실에서는 킬로미터와 같은 거리로 해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후에 훈련센터에 간다고 가정해보죠. 그곳은 물리적 공간상으로는 현재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거실 한가운데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윤회의 삶을 통해 자신의 의식, 사상, 지각 능력, 가치관을 확장해왔습니다. 이를테면 스스로 선택해온 제약에서 벗어나는 중이죠. 자신을 한정짓는 온갖 개념과 도그마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을 배우면서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배우는 속도는 전적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편협하고 독단적이며 경직된 선악과는 여러분의 발목을 잡을 수 있죠. 스스로 영적이며 심령적으로 유연해지는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 존재에 대한 편협한 관념이 여러 생애에 걸쳐 여러분을 따라다닐 수 있습니다. 이런 경직된 사고는 마치 강아지를 일정한 반경 내에서만 움직이게 만드는 목줄처럼 여러분을 구속합니다. 이 경우에 여러분은 자신의 선악관과 싸움을 벌이고 혼란과 의심, 걱정 속에서 제자리를 맴돌며 수많은 생애를 보내게 되죠. 또한 그와 같은 관심사를 가진 이들을 주변으로 끌어들이게 마련이어서 친구와 지인들도 똑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 뿐입니다. 오늘은 책 존재하는 모든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의 551번째 대화를 통해 우리의 생애가 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공부해 보겠습니다. 550번째 대화. 우리들의 다음 생애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 모든 이치는 윤회적 삶에서 겪는 온갖 관계에, 심지어 현재 여러분의 일상적인 체험에 어김없이 적용되죠.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그래서 그 미움의 불길이 여러분 자신을 소진하도록 내버려둔다면 수많은 생애에 걸쳐 미움의 대상에게 여러분을 구속하는 셈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의력이 쏠리는 대상을 자신에게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다고 여긴다면 계속 그런 체험을 끌어들임으로써 다음번 삶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갑니다. 다행히 우리는 삶과 삶 사이에 자신을 되돌아보고 관조하며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나 살아있을 때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은 죽은 후에도 그런 기회를 잘 이용하지 못합니다. 의식은 확장되고 창조하기 위해 내면으로 주의를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 외에 외부의 힘으로 억지로 그런 문제를 이해하거나 직시할 수는 없는 일이죠. 그러므로 이번 생애가 끝나면 모든 체험을 되돌아보고 내 길을 고쳐나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치 젊은이가 내가 늙어서 은퇴하면 현재 개발하지 않은 능력을 사용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죠. 여러분은 지금 다음 생애를 위한 무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품은 생각은 이런저런 방식으로 다음 생애의 일부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한순간에 지혜롭게 만들고 통찰력과 자제심으로 가득 채우며 의식을 확장해줄 마법의 주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일상적인 생각과 체험 속에 들어있죠. 현재의 성공이나 능력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 일구어온 결과이며 당연히 여러분의 것입니다. 스스로 노력하여 만들어낸 것입니다. 친지, 친구, 지인, 동업자들을 살펴보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유유상종의 법칙에 따라 스스로 그들을 자신에게 끌어들였기 때문이죠. 한 달 동안 매일 5분씩 여러 차례 자신의 생각을 점검해보면 자신이 다음 생애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지 감이 잡힐 것입니다. 자신이 발견한 것에 만족할 수 없다면 지금 당장 생각과 감정을 변화시켜야겠죠. 여러분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알았던 사람을 반드시 만나야 한다는 법칙은 없지만 대개는 그렇게 되기 쉽죠. 현재의 가족에 태어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후에는 자신이 전생에서 알았던 누군가와 강력한 유대관계를 맺어왔음을 알 수 있죠. 이를테면 지금 배우자에게 참된 유대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전생의 남편이나 아내를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현재 군대, 교회, 사교 모임 등에서 만난 이들이 해묵은 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풀기 위해 다음 생애에서 가족이 되기도 합니다. 가족이란 심령력 활동의 게슈탈트입니다.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은 의식하지 못하지만 가족은 그들 나름대로 목적을 갖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합니다. 가족은 육체적으로 태어나기 이전에 미리 결성됩니다. 대개 4-5명의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 일정한 도전 과제를 설정하고 각자의 역할을 나누어서 맡죠. 그리하여 일단 환생한 후에는 그 역할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면의 자아는 이들 가족의 숨겨진 메커니즘을 항상 의식하고 있습니다. 감정적인 유대가 강한 사람은 대개 수많은 생애에 걸쳐 가깝거나 먼 혈연관계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내면 세계에서도 함께 윤회하는 가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새로운 관계를 맺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가족은 육체 세계에서 집단화의 형태를 통해 수많은 조직을 형성하죠. 특정한 생애에서 부모에게 적개심을 품었다면 그 후로는 어떤 부모를 만나든지 증오하게 마련입니다. 환생을 거듭하여 어떤 가족에게 태어나든지 예전과 똑같은 감정을 품게 되죠. 여기에서는 적개심을 불러일으키는 환경적 요소보다 적개심이란 감정 그 자체가 문제의 원인입니다.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질병에 대해 증오심을 품고 있다면 잇따른 생애에서도 그런 질환으로 고초를 겪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소되지 못한 증오심이 그런 질병을 다시 끌어들이기 때문이죠. 대신 사랑, 건강, 생명에 초점을 맞추고 의식을 확장시킨다면 현생에서뿐만 아니라 후생에서도 그런 긍정적인 자질들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바로 의식, 즉 창조력이 집중된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증오하는 세대는 평화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세대만이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증오심을 갖고 죽는 것은 엄청난 불이익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모든 기회를 이용하여 개인적인 체험을 유익한 방식으로 재창조하고 자신의 세상을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그러한 마음가짐은 후생에서도 숙제로 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증오심을 남겨놓는다면 앞으로 그런 상태가 지속될 가망성이 큽니다. 반면에 진리, 직관, 사랑, 기쁨, 창조성의 불꽃이 번득이게 한다면 그것은 앞으로 여러분을 위해 빛을 발할 것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은 이 모든 근원적 진실을 잊어버리기로 약속했습니다. 말하자면 육체적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계약서에 사인을 한 셈이죠. 사실 현생의 친구들은 대부분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여러분과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현재 알고 지내는 모든 이가 전생부터 알아왔던 사람들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삶은 레코드가 튀면서 반복적으로 흘러나오는 똑같은 가사일 수 없으며 각각의 만남은 나름대로 새로운 체험입니다. 마을이나 도시의 주민들은 과거에 다른 마을이나 도시에 살았다가 새로운 삶을 시도하기 위해 그곳에 온 이들로 구성됩니다. 마찬가지로 신도시의 주민들 중에는 전생에 어느 작은 산골 마을에 살았다가 환생한 이들도 포함될 수 있죠. 또한 전생의 능력이 현재 자신의 손에 쥐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나 심은 대로 거두게 마련이죠. 보상에 대한 그런 정보는 가끔 수면 중에 주어지는데 이러한 꿈 중에는 전생부터 알아왔던 이들과 교류하는 꿈도 있습니다. 개개인은 그런 꿈 속에서 얻는 일종의 도시 개발 계획과 같은 집단적인 정보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언제나 전생에서부터 알아왔던 이들과 함께 환생하는 길을 선택하지만 어떤 이들은 그런 노력을 우습게 여기고 더욱 고독한 입장에서 환생합니다. 여기에는 심리적인 문제가 관련되어 있죠. 어떤 이들은 이런 힘든 입장에 처해 있으면서도 자신 있고 능숙하게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항상 친숙한 그룹과 함께 환생하는 사람들은 유치원 시절의 동급생과 함께 고등학교까지 진학하는 학생들이라고 할 수 있죠. 반면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이 학교 저 학교를 옮겨 다녀 고독하지만 더 한층 풍부한 자유를 만끽하며 많은 도전을 시도하는 학생들입니다. 그들의 경우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보호의 틀이 주는 위안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떤 경우이든 개개인은 삶과 시대, 환경뿐만 아니라 업적의 특징과 성취 방법을 스스로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선택을 내리는 내면의 자아가 수없이 존재하듯 무수한 환생 방정식이 있습니다. 현재 지구에 환생하는 이들 중에는 전생에서 다른 종족의 권리에 대해서는 눈곱만큼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생존만 추구했던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욕망에 따라 환생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여러분은 우선 개인의 가치를 배워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인류가 이런 진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환생합니다. 인류의 길을 변화시킬 시간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앞에 두 과제 중 첫 번째에는 개인의 신성함이, 두 번째에는 개인과 다른 모든 육체 지향적인 의식들과의 관계가 관련되어 있죠. 전쟁의 문제는 다른 사람을 죽임으로써 결국은 자기 자신을 죽이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인구과잉의 문제는 환경에 대해 애정어린 배려가 선행되지 않는 한 환경도 더 이상 여러분을 보듬을 수 없음을 가르쳐 주게 되어 있죠. 다시 말해 여러분은 환경 속에서 살아갈 자격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가정의 틀 안에 그런 문제를 스스로 설정해 놓았습니다. 자신의 생활 터전이 무너지는 모습을 직접 목격할 때에야 비로소 자연계에서 자신이 맡고 있는 역할을 이해하겠다는 식으로 말이죠. 의식은 파괴되지 않습니다. 터럭 하나, 잎사귀 하나의 의식이라고 소멸시킬 수 없죠. 하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그것을 체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는 일종의 치료법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필요에 따라 스스로 설정해 놓은 교육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종족은 다른 육체의 현실로 여행을 떠나기 전에 그러한 자기 학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551번째 대화. 전생과 현생, 내생을 연결하는 윤회의 목적과 주기. 삶 속에서 여러분은 내면의 상태를 배우기 위해 외적인 환경을 점검합니다. 외면은 내면의 투영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내면의 자아를 이해하고 그것을 외부로 표현해야 합니다. 내면의 자아의 본질과 능력을 외부로 드러낼수록 외부 환경 역시 더 좋게 변하기 마련이죠. 이론적으로는 삶을 거듭할수록 여러분은 더욱더 강하고 건강하고 부유하고 지혜로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죠. 이미 언급한 대로 수많은 퍼스널리티들이 특정한 분야에서의 발전에 집중하다 보니 그 외 다른 분야는 소홀히 하거나 무시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체험이 다르고 해석이 다르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개개인은 각자 나름대로 윤회의 기회를 활용하고 있죠. 이를테면 성의 전환도 필요합니다. 어떤 이들은 매번 환생할 때마다 성을 바꾸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몇 번이고 남자로만 태어났다가 다시 몇 번이고 여자로만 태어납니다. 물론 전체적인 윤회 구도 속에는 양쪽 성의 체험이 반드시 필요하죠. 하나의 성을 체험하는 것만으로는 능력을 제대로 개발할 수 없으며 모성과 부성 모두를 경험해봐야 합니다. 스스로 일상적인 체험과 삶을 만들어가고 있음을 깨달았을 때 자신의 정신적이며 심령적인 패턴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며 결과적으로 주변 환경까지 바꾸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깨달음은 내적 자아의 능력에 대한 직관과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 두 요소가 모두 갖추어졌을 때에야 비로소 전생에서 비롯된 온갖 어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으며 나아가 삶의 전체적인 구조가 변화할 뿐만 아니라
영적이며 심령적인 성장이 가속화되죠. 현재의 인간관계, 마음가짐, 체험은 내면의 논리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전생에서 여자를 미워했다면 현생에서는 여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방법을 통해서만 과거에 자신이 그토록 혐오했던 여성성의 측면들을 여자의 몸으로 직접 통찰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픈 이들에 대해 아무런 동정심도 느끼지 못한다면 나중에는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중병에 걸린 몸으로 환생하여 그들의 몸으로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삶은 늘 다른 문제를 수반합니다. 어떤 삶 또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선택되지 않습니다. 삶은 언제나 수많은 심리 체험으로 얻기 위해 이루어지죠. 이를테면 만성적인 질병은 건강했을 때 무시했던 능력을 활용해 볼 만한 좋은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완벽하게 행복한 삶은 겉으로는 멋지게 보이지만 근본적으로는 퍼스널리티의 발전에 그다지 도움이 안 될 수가 있죠. 그러나 진정으로 행복한 삶에서는 자연스런 지혜와 영적 기쁨을 수반하는 깊은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고통이 반드시 영적 성취로 이어지지 않으며 모든 질병이 고상한 목적을 위해 선택된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질병은 무지와 게으른 정신적 습관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이들은 이런 특정한 수련 방식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육체적 삶 속에서 맺는 인간관계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게 마련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언제나 동일한 친구나 지인과 함께 배우처럼 얼굴이나 의상만 바꾸어가며 다양한 삶을 체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만났다가 헤어지기 때문에 한 번 만난 이들이 반드시 또 다른 시공간에서 다시 만나지는 않습니다. 이에 관해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가족은 그들의 조상이 환생한 이들일 수 있는데 이는 특수한 경우죠. 인연이 깊을 경우에는 이런 저런 방식으로 관계를 지속해 나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발전시키며 지식을 쌓아나갈 기회는 사후에서와 마찬가지로 현생의 순간에도 존재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일상적인 발전의 기회를 무시하고 있는데 죽음 이후라고 해서 지금보다 엄청난 능력을 개발할 수는 없죠. 사후의 삶에서와 마찬가지로 현재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스승은 존재합니다. 어떤 가족은 강력한 매력이나 사랑이 아닌 그와는 정반대의 목적으로 만납니다. 전생에 서로를 극도로 미워한 사람은 이전과는 다른 관계에서 공동의 목적을 추구하며 서로를 더욱 잘 이해하고 해묵은 문제를 풀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각 세대는 공통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지상의 풍경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의 마음 속에서 명멸하는 내면의 이미지를 나타냅니다. 전생을 반드시 알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스스로 현생의 환경을 선택한 배경을 이해하는 데에는 확실히 도움이 되죠. 삶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스스로 설정한 도전 과제들이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이것은 쉬운 작업은 아니지만 누구에게나 가능한 일이죠. 지금 자신을 미움에서 해방시킨다면 장차 미움을 수반한 관계나 체험으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키는 셈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내적인 작업 없이, 즉 현재 자아의 문제를 도외시한 채 전생을 아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는 다 전생의 업보 때문이야 라고 말한다고 해서 현재의 환경을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내면에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모종의 이유로 해서 스스로 그런 부정적인 영향력을 불러들였습니다. 하지만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으로도 그런 영향력을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스스로 가난을 선택했기 때문에 가난한 것이다. 따라서 내가 그들을 도와줄 필요는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오히려 자신을 가난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을 수 있습니다. 윤회의 주기를 끝낸 사람들이라고 해서 모두 똑같은 성취 수준에 도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중 어떤 이들은 인간 세계에서는 도저히 체험할 수 없는 자질을 소유하고 있죠. 육체적인 삶은 그 자체로 사람들에게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이들은 인생을 자기 표현과 발전의 훌륭한 매개체로 활용합니다. 그들에게는 인간으로서의 삶이 딱 맞죠. 그들은 육체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하며 내면의 느낌을 구체화하는 데 능숙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에 서툰 이들 역시 현실의 다른 수준에서는 훨씬 잘 적응할 수 있습니다. 육체 현실에서는 생활력 강한 영혼도 다른 비육체적인 영역에 적응하는 데에는 곤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영역에서든지 영적이거나 감정적인 관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전생의 절친한 친구들은 설사 다른 영역에 있더라도 여러분이 꿈을 꾸는 동안 종종 여러분과 교신하죠. 이러한 관계는 여러분이 의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변함없이 지속됩니다. 여러분은 무의식 수준에서 전생의 지인이 육체를 입고 환생한 사실을 인지하기도 합니다. 그 밖에 꿈속에서 만나는 낯선 사람들은 대개 전생부터 알아온 동시대인 들릴 수 있습니다. 물론 덧없는 관계도 있죠. 어느 기간에는 접촉이 이루어지다가 그때가 지나면 완전히 연락이 끊기는 경우 말입니다. 예를 들어 현생의 친구라고 해서 반드시 전생부터 지속적으로 깊은 유대감을 나눈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전생에서 비롯된 석연찮은 감정 때문에 누군가와 결혼할 수도 있습니다. 겉보기에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반드시 사랑 때문에 결혼하는 것은 아니죠. 윤회의 목적 역시 아주 다양합니다. 윤회는 퍼스널리티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이용하는 수단입니다. 어떤 이들은 여성적인 삶을 즐기는 반면 또 다른 이들은 남성적인 삶을 선호합니다. 두 영역 모두가 경험해봐야 하지만 더 세분해서 들어가면 폭넓은 선택권과 활동 분야들이 기다리고 있죠. 그 중에는 사람에 따라 까다롭고 어려운 길도 있고 비교적 수월하게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정론이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모두가 여러분 스스로 선택한 도전 과제요, 환경입니다. 그중 어떤 문제는 여러 생애 동안 연기될 수 있는데 퍼스널리티에 따라 일련의 환경과 삶 속에서 자신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차분하고 온화한 기질의 사람은 한 생애에 한 문제씩 해결합니다. 윤회 주기 속에는 휴식기도 포함되는데 대개 이런 삶은 치유적인 특성을 띠게 됩니다. 이를테면 별 문제가 없는 멋지고 만족스런 현생은 까다로운 도전 과제를 풀어야 할 후생의 전주곡일 수도 힘들었던 전생에 대한 보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육체적인 표현 수단을 즐기면서 그것에 집착하지 않는 이들은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퍼스널리티들은 윤회의 법칙을 자신에게 맞게 고쳐나갑니다. 오늘은 우리가 전생에서 현생, 그리고 내생까지 우리의 생애가 윤회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생애가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이번에 저의 채널에서 여러분의 그동안 꾸준한 성원 덕분에 채널 멤버십 프로그램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구독 버튼 옆에 가입 버튼이나 제목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사항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의 채널을 언제나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무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